네, 유아의 또래 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아기의 인간관계는 교사나 부모와 같은 성인 양육자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는데 연령이 증가하고 유아교육 기관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유아들이 또래와의 수평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아들의 미성숙한 사회적인 행동도 점차 성숙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4, 5세 유아들은 또래와 더욱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고 다양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서로 놀잇감을 교환하는 부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나와 타인의 견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정서적, 지적,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탈중심화라는 것이 이때 발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에게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게 되죠. 또 연습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세련되게 하고 또 다듬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이 되고요. 또래 관계는 유아에게 행동의 지침이라는 것을 제공해주고 서로 모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기도 하고요. 강화자가 되어서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친구가 가위질을 잘하니까 나도 가위질을 해봐야 되겠어. 친구가 줄넘기를 하니까 나도 줄넘기를 해볼 거야. 뭐 이렇게 강화자가 서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 생각, 능력 등을 친구와 또 또래와 비교해보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자아 개념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발전시키게 되죠. 따라서 또래 관계는 유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덕성인데요. 도덕성이라는 것은 도리와 규범을 알고 바르게 판단하여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려는 품성을 가진 인격적인 능력을 우리가 바로 도덕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도덕성에 대한 발달 심리학적 입장은 크게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이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 이론은 도덕적 행동 습득을 중시한 행동적인 측면, 정신분석 이론은 도덕적인 감정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인지발달 이론은 도덕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 판단 능력을 중시한 인지적 측면을 설명한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서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은요. 도덕성의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도덕적으로 적합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행동을 바라보는 행위자의 느낌으로 여기서는 정의를 하는데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아동이 부모나 사회의 규범 및 기준에 적응하면서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죄책감이나 양심, 불안 등의 정서 반응에 관심을 갖는데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성격 구조를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을 하였죠. 그리고 도덕성의 발달은 이 초자아의 발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을 하고 발달한 초자아를 통해서 부모와 동일시하고 부모의 가치 기준과 도덕적인 규범을 내면화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화한 사회적인 규칙을 위반했을 때 수치심, 죄의식, 양심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보다 더 옳고 보다 더 옳지 않은 어떤 행동에 대한 기준과 판단이라는 것을 지키게 되면서 도덕성 발달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지금 그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들과의 그 어떤 관계를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면서 초자아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부모의 가치 기준, 도덕적인 규범에 그 내면화하면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 이론입니다.
학습 이론은 도덕성의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학습에 의해서 이 도덕성이라는 것이 발달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혹에 대한 저항이나 이타적인 행동 등 도덕적 행동 자체에 초점을 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 이론은 강화, 벌, 사회적인 모델 등을 도덕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요. 전통적인 행동주의 학자들은 도덕적 행동은 환경적인 강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도덕성 발달은 전적으로 학습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두라와 같은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사회적인 규범이나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는 자기 통제의 과정을 바로 도덕성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지발달 이론입니다. 인지발달은 도덕성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공기놀이를 보고 발견한 삐아제의 도덕성 인지적 발달을 토대로 도덕적 딜레마를 제시하였던 콜버그가 도덕성 발달 이론을 정립을 하였죠.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도덕성을 규칙에 대하여 사고하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에 의해 내면화된 사회적 행동의 문화적인 규칙으로서 양심과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한 존중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삐아제는요, 도덕적 사고와 판단력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도덕성 발달은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지적인 발달이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삐아제는 도덕성 발달이 타율적인 도덕성으로부터 자율적인 도덕성으로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즉,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타율적인 도덕성으로부터 이제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발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콜버그는 도덕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판단의 논리라는 것을 활용을 하였다, 초점을 두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모두 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인지발달 이론을 보다 더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삐아제의 도덕성 발달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삐아제는 도덕적 판단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임상적인 면접법을 활용하였대요. 그래서 삐아제의 그 면접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삐아제는 임상적인 면접법을 활용하여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유아들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려고요. 이것을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하고 하려면 여러분이 교과서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245페이지에 삐아제의 도덕적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먼저 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두 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면 조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어머니를 도와드리다가 문 옆에 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문을 열자 의자가 넘어지면서 컵 15개를 깨뜨렸대요. 또 에피소드 2는 헨리는 어머니가 외출할 동안 몰래 찻장 위에 과자를 꺼내 먹으려다가 컵 1개를 꺼뜨렸습니다. 누가 잘못된 행동을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위 삐아제의 질문에 유아들의 반응을 종합하여서 도덕적 발달 단계를 정리하였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아동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타율적인 도덕성과 자율적 도덕성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 이것이 유아기에 해당이 되고 도덕성 단계 이전의 유아기는 도덕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못한 전 도덕성 단계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삐아제의 그 예와 실험을 통해서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타율적인 도덕성 그리고 자율적 도덕성으로 구분을 하였다는 거예요. 타율적 도덕성이 유아기에 해당이 되고 이 타율적 도덕성 단계 이전의 유아기는 도덕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못했으니까 전 도덕성 단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에피소드 1과 에피소드 2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머니를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 문을 열다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컵 15개. 근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어쨌든 근데 의도는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하다가 컵 15개를 깨뜨렸고요. 에피소드 2는 어머니가 외출한 동안 찬장 위에 과자를 꺼내 먹으려다가 딱 한 개, 컵을 딱 한 개 깨뜨렸어요. 누가 잘못된 행동을 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 단계를 살펴보았다고 할 수 있죠. 자, 첫 번째 단계는 전 도덕기로 만 2세에서 4세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기에는 규칙에 관심이 없고 규칙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규칙이 사회적인 합의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타율적 도덕기는 만 4에서 6세 유아가 해당이 되는데 이 시기에 유아는 규칙이 권위자에 의해 부여된 절대 불변의 것이라고 인지를 하고요. 행동의 의도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결과에 크게 비중을 두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권위자에 의해 부여된 절대 불변의 규칙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내재적인 정의를 믿기 때문에 잘못한 일을 고치기 위해서는 벌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아들의 도덕성이 미숙한 이유는 이런 전조잡기 사고의 특징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10세 이후의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에서는 규칙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서 도덕적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율적 도덕성의 단계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보다 정교화하여서 50개의 문화권에서 성, 연령, 계층, 인종 등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도덕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 도덕적인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콜버그는 그 도덕성 발달 시기를 유아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와 청년기로 확대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갈등 상황을 제시를 하고 주인공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질문을 하여서 도덕적 논리에 초점을 두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피아제와 마찬가지로 임상면접이라는 것을 활용하여서 도덕적 판단 능력에 대한 연구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이게 교과서 페이지 247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콜박의 도덕적 판단 능력인데 하인츠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럽에서 어떤 부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인을 살리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약밖에 없었어요. 이 약은 같은 마을에 사는 어느 약사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사는 그 약값을 약의 원재료 값의 10배가 넘도록 아주 비싸게 책정을 하였죠. 아픈 부인의 남편인 하인츠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아는 사람들 모두 찾아다녔으나 약값의 절반밖에 마련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약사에게 자신의 부인이 죽기 직전에 있다라고 사정을 설명을 하고 약을 싸게 팔거나 아니면 외상으로도 자기에게 팔아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사는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요. 절망을 느낀 하인츠는 마침내 약국에 침입을 하여 부인을 위하여 약을 훔쳤습니다. 하인츠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유아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하인츠는 약을 훔쳐야만 했습니까? 두 번째, 하인츠가 한 일은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은 건가요? 이렇게 대답을 한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만약 다른 방법이 전혀 없다면 아내를 위해 약을 훔치는 것은 남편으로서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좋은 남편이라면 이 경우 약을 훔쳐야 하는 걸까요? 약사는 가격 상한선이 없다고 해서 약값을 그렇게 많이 받을 권리가 있는가요? 있다면 왜 그런 거죠? 당신이 하인츠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의 다양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러한 대답을 바탕으로 콜버그는 도덕성의 발달 수준을 3수준 그리고 6단계로 설명을 하는데요. 각 수준별로 2개의 하위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3수준이 6단계가 되는 거죠. 이 단계는 일정한 순서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하지만 도덕적 판단에 대한 경험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1단계 그리고 3, 4단계, 4단계까지는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 4, 5단계 또는 5단계는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죠. 도덕성 발달을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